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2. 전자기장 에너지원의 개발,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물이 진동을 갖게 하고 특정 형태를 갖게 하며 초점 또한 설정할 수 있는 미래가 바로 그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신체와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자발적인 근력 운동을 막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며 수면에 들게 하고 제한을 전달하게 하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방해하고 경험적 틀을 형성하거나 삭제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두뇌에 어떻게 각인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꺼내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정보를 발전시키고 복사하여 다른 대상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사람들을 저출력 진동을 갖는 극초단파에 노출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머릿속에서 잡음을 듣게 하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는 움직임, 감각, 감정, 욕구, 생각, 다양한 심리적 현상이 뇌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전기 자극을 통해 유도되고 억제되며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정신이 과학적 실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고전적인 철학적 개념을 바꿔버렸다. 이 영역에 손대고 싶은 유혹으로 인해 윤리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방적 전쟁, preemptive warfare 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며 전개되었다. 이 개념은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 즉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 또는 인체의 다양한 감각기관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체가 평형 상태에 있게 하는 신호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보전쟁은 그동안 허위 정보와 기만으로 인해 개인의 논리 또는 합리적 사고가 방해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 또는 데이터 처리 당사자로서 인체가 갖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드웨어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는 것처럼 인체가 외부로부터 받거나 예를 들어 전자기파 와류 또는 음향에너지파, 정기적 화학적 자극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 또한 조작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정보전쟁의 궁극적 목표가 정보 의존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에 의해 작동하건 자동화되어 작동하건 이는 곧 인간의 내부적 또는 외부적 신호가 정보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뜻한다. 만약 정보전쟁의 궁극적 목표가 정보 의존의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사람의 청각을 조종하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꽤 심오한 것이다. 신호를 통해 원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뇌에 특정한 소리, 목소리 또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작전의 목표가 되는 사람만이 이른바 머릿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질문의 답은 아주 확고하게 그렇다이다. 과학의 발전은 과거의 예상했던 수준을 이미 훨씬 뛰어넘었으며 활용 가능성 또한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극초단파의 조용한 소리 또는 조용한 잠재의식 Silent Subliminal으로도 알려진 미군에 대한 잠재의식 메시지의 사용은 단순히 병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 두통이나 비강 출혈, 방향 감각 상실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신호 발생기의 작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군이 지금까지도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이런 기술력을 이른바 전자강제 수용소처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부들에 의해 자신들의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쓰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1960년 냉전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앨런 프레이 박사의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은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는 것과 같이 인간의 뇌의 채널을 맞추는 작업이었다. 이 시스템은 모두 무선으로 이루어졌다. 앨런 프레이 박사는 이후 1996년 사람의 육성을 포함한 음향 신호를 초음파 주파수 역대에 있는 전자 신호로 전환하고 초음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는 무선 소통 시스템으로 무선 주파수 방법으로는 탐지되지 않는 특징을 지녔으며 전환된 초음파 음압 파장을 본래의 음성 신호로 다시 전환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무선 전자 텔레파시가 발명된 것이다. 이 영역에 대한 군의 소유권 주장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군에 의해 이러한 기술과 장비들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 재산이 창출된다면 발명가들은 정부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는 대신 연구를 중단하고 심지어는 국가 안보 명목으로 발명품에 대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협조하지 않는 발명가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을 완전히 바꾸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실과 비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가 합리적 의심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 규명에 대한 법원의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기에 앞서 이러한 기술의 등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부가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뇌를 컴퓨터에 접속하기까지 현재 생물학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시도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융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간이 뇌의 회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자연적 또는 인간이 배양한 생물학적 물질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데서 나온다. 인간은 뇌세포와 이들을 연결하는 뉴런을 만들어내고 전자회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들은 살아있는 뇌세포를 활용하는 전자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한다. 그들은 배아 상태의 뇌세포를 실리콘이나 유리칩의 원하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뇌세포가 설정된 경로를 따라 성장하도록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분열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뇌세포 군체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는 향후 뇌정증부터 알츠하이머병에 이르는 다양한 신경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뇌세포와 컴퓨터 하드웨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쩌면 처음으로 생물학적으로 확장된 컴퓨터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뇌는 얼마나 강력한가? 최근에 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는 민간 연구기관인 ATR 뉴로사이언스 연구소와 협력하여 어떠한 주입이나 추수를 통하지 않고도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전자적 처리를 거쳐 인간의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뇌 활동을 스캔함으로써 확보된 코드는 디지털 장비와 로봇팔을 조종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게 된다. 인간의 뇌를 청사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리딩한다. 뇌의 지도화와 인간의 생각이 기록되고 이해되고 다양한 수준에서 재프로그램화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정보 생산 분야의 연구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자 텔레파시와 마인드 리딩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주려는 아이디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더욱 발전함으로써 텔레파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발전시킨다면 텔레파시나 마인드 리딩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게 될 이례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 뇌 활동,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1995년에 개발된 뇌신호를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타깃이 되는 사람의 뇌파 신호를 기록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사람의 뇌 활동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신호를 만들고 사람의 인지 또는 감정을 바꾸기 위해 인간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는 거였다. 1996년에 조지 오웰이 예고한 것과 같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기술은 한 특정 인간의 내적 감정을 기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쓰일 수 있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대상이 되는 사람의 어떠한 행동의 벽도 통과하여 그의 뇌를 직접 관찰하고 마음을 읽는 것을 가능케 한다. 1991년 피험자의 뇌파를 특정 주파수에 맞게끔 변경해주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바 있다. 원거리에서 피험자로 하여금 뇌파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전자기장 신호가 동시에 실험 대상자의 뇌로 송신되는 과정을 거쳐 인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송신 과정에서 복수 신호들 간의 간섭 결과 파형이 발생하고 이 파형은 다시 피험자의 뇌파에 의해 변조된다. 뇌파를 대표하는 간섭 파형은 뇌에 의해 수신기로 다시 송신되며 이는 송신기에서 조정되고 증폭된다. 조정된 파형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향후 처리와 분석을 위해 컴퓨터로 전달된다. 이 파형은 또한 뇌 내부의 정기적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뇌로 다시 송신되는 보상 신호의 생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인간의 감정 상태나 개념적 능력 또는 지적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의 활동이 지도화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관해 권위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는 요약된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신경과학 또한 잠재적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뇌의 이미지와 기술의 발전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의 이러한 기술 이용이 아주 일상적이 될 것이며 원거리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이 기술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개인 행동의 통제, 세뇌 등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이 궁금하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가 증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원거리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공산당 중앙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기사를 보면 스미르노프 박사가 어떻게 사람의 인성을 쪼개서 꼭두각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덧붙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외부의 영향의 결과로 개인의 자아는 완전히 막히게 된다. 대신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두 번째 자아는 미리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충동, 예를 들어 자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공상은 건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건설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내적 독백과 상상 속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의미한다. 어느 누가 정신교정, 사이코 코렉션의 규칙을 제정할 것인가? 이 분야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분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될 것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2006년 6월 26일 미국의 자유시민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미국 국방부 DOD, 국방정보국 DIA, 국가안보국 NSA, CIA, 그리고 FBI에 대해 신문에 있어 진실 및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 죄책감을 감지하고 기억력 및 인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적 자기공명기록법 fMRI의 사용, 뇌파검사 EEG, 적외선 분광법 Infrared Spectroscopy, 뇌에 대한 그 외 다른 스캐닝 측정 기술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국외 또는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개발 또는 사용에 관한 연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관련 모든 정보와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관들의 모든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딴청을 피우며 정보 공개에 대해 인색한 정부의 완고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ACLU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뇌에 대한 전자기장적 수단을 통해 외부에 자극을 주면 뇌는 신호 발생기에 의해 지배당할 수가 있다. 신경화학 물질이 방출됨으로써 공포, 성욕, 우울증, 사랑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특정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유형의 감정적, 지적 반응은 주파수, 특정 정기적 충격을 통해 방출되는 뇌화학 물질의 특정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통제된 효과는 어떠한 형태의 물질을 뇌에 심거나 또는 직접적 신체 접촉 없이도 먼 거리에서 유도가 가능하다. 평형감각 장애, 이인성 장애, 그리고 상상의 현상이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장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1996년 알파와 세타 뇌파를 상태를 달성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음향 자극 없이도 의식의 특정 상태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개인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바이너럴 비트를 통해 특정 개인의 이의지와 스테레오 신호를 중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하고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의식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억 이전 체계를 발전시킴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지적 필터를 우회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진행 수준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미 공군의 198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기 복사는 변칙적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분야에 활용될 수도 있다. CIA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은 한 신문의 기사를 통해 드러났다. ESP 척부작전, 코드명 스타게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능력 전사, 사이킥 워리어라는 책에 담겨 있다. 이 공상과학 같은 무기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발견되기 어렵다. 이 무기에 가장 필요한 전력원은 오직 인간 오퍼레이터일 뿐이다. 고출력 초저주파수 변두기는 출력 크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용이성이 크다. 저출력으로 설정했을 때는 음향 탄환의 적의 위협을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체적 불편이 발생한다. 출력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최대 출력치에 이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뼈가 내부에서 폭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장치가 사람의 머리를 겨냥하면 두개골이 공명하는데 사람들이 그 공명으로 생기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무기 전자기장. 스페인의 델가도 박사 연구팀이 진행하던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초파리의 유전적 돌연변이와 병아리, 배아의 기형 등을 포함해 심각한 부정적 결과 또한 보이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효과가 세포 구성 유소, 유전 암호를 바꾸며 결과적으로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약한 수준의 전자기장이 강력한 생물학적 힘의 요소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미래의 의학, 과학, 산업,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에까지 아주 큰 시사점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전자기장이 뇌 기능과 건강을 저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기장의 영향에 대한 델가도 박사의 연구가 응용되지 않고 전자기장 자체에만 국한되었다면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1984년 문서에 의하면 라디오파 방사에 노출된 동물은 혈구수, 면역력, 신경기관, 그리고 행동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관찰된 효과의 상당수가 정부가 인간 안전 수준 내 노출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이다. 응용
기술, 시민의 자유, 윤리적 문제, 그리고 사적 활용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